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가 주택관리사가 네. 자격증은 많고 시험은 좁다고 사회적으로 자격증이 너무 많아서 이제부터 내년부터 시험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변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느냐 고민들이 좀 많은데 오늘 그 얘기를 소장님이 좀 이제 소장님 경험이든지 아니면 소장님이 예전에 시연합회 사무국장도 하셨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시선이나 넓은 어떤 시야로 오늘 얘기해 주실 걸 믿고 취업에 대해서 주택관리 자격증 땄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한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오늘 취업에 대한 이야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이게 통념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취업을 했고 지금 주택관리사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제 경험담을 차라리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저 말고 다른 분의 취업 방향이 또 맞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저는 제일 처음에 주택관리사를 땄을 때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죠. 이 주택관리사는 땄는데 이 관리사무소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네. 먼저 첫 번째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인터넷 검색. 네, 인터넷 검색에서 취업을 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먼저 주택관리사 소장님들을 모시기에는 우리 광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랑방 신문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지역신문. 지역신문, 그렇죠. 네. 지역신문. 그 다음에 보면은 위탁회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위탁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라. 그러면 취업이 된다고.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나오냐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가 전 사무국장이었던 그쪽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라.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저는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광주 쪽에 주택관리사 양성하는 학원이 있어요. 네. 광주 땡땡 무슨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땡땡 네. 학원. 네. 그 학원에 찾아가서 그 원장님한테 부탁하면 좀 취업길이 열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뜬 소문이 막 들리고 제가 검색하면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 하나씩 그렇죠. 얘기를 해주신다면. 먼저 사랑방 신문에 보면은 네. 이제 매일은 모르겠는데 거의 이제 소장 구인 광고가 나옵니다. 네. 그 소장 구인 광고가 나오면 필히 어디든지 단지 우리가 처음 자격증을 따면 300세대 미만 이렇게 주택관리사 500세 이상을 이력서 넣어봤자 아무 의미 없겠죠. 네. 300세대 미만의 세대를 넣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방 신문에 구인 광고 나온 데는 무조건 다 내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이 무조건 경력이 없으면 없음이라 적고 무조건 다 넣어봐야 됩니다. 왜 넣어봐야 되냐면 이게 경험이 됩니다. 경험이. 네. 안 될지는 알지만은 그래도 무조건 넣어서 행여나 면접을 보자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행여나. 그러죠. 행여나. 네. 첫 번째 행여나의 가정은 뭐냐? 첫 번째 아파트에서 한번 얼굴 한번 보려고 그냥 좀 말을 좀 상투적으로 하면 땜빵을 하겠습니다. 그냥 기존의 소장님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형식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을 더 선정해서 나오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그래도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제가 말해서 땜빵이라 했지만은 그게 경험이 됩니다. 그 아파트 회장님이라든가 감사님 동대표들하고 우리가 면접을 볼 때 그것도 경험이 하나의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취업될 확률은 있겠습니까? 거의 한 10% 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런 얘기인데요. 예, 무조건 면접 오라고 해서 막 들뜨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해봤자 거의 확률이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후 면접 볼 때도 사람이라는 것이 경험이 쌓이면 긴장감이 좀 해소되면서 좀 더 시야가 폭넓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주 모르는 일을 하다 보면 긴장이 되고 그에 적응하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상대편도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겠죠. 이 사람이 진짜 처음 면접을 보는구나. 그걸 아니면 좀 그래도 좀 익숙하네.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조금씩 좌지우지 되는 거. 그러게 저는 사랑방 신문을 봐서 그렇게 이력서를 다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방 신문에 나오더라도 위탁회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탁회사? 예, 왜냐면 자치관리 같은 경우는 사랑방 신문에 어떤 아파트 구인 관리소장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만 여기 소장님
그 타겟사나 자치관리라든지 이런 데 회사 개념 잠깐 얘기하신다면? 말 그대로 위탁회사는 관리 주체가 네. 관리소장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위탁회사가 되는 겁니다. 아. 예를 들면 예입니다. 현대아미스라고 하면 우리 광주에 있기 때문에 네. 현대아미스라고 하면은 관리소장이 관리 주체입니까? 현대아미스가 관리 주체입니까? 바로 현대아미스가 관리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소장은 뭐냐? 그에 따른 대리인.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대리인. 관리소장은 어디가 관리소장의 정확한 주체가 되냐? 자치관리가 들어갔을 때 관리 주체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위탁회사로 들어가면 직원입니다. 직원. 직원 개념을 봐야 돼. 현대아미스라고 비유를 하면 현대아미스 직원이 되는 겁니다. 사랑방 신문에 대해서 저는 그러게 훑어서 거의 한 이력서를 한 20군데는 냈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20군데라는 건 지금 그 지역신문에 20군데. 그렇죠. 나오는 때마다 막 그렇게 넣었죠. 그 20군데를 내는 도중에 위탁회사를 광주에서 제 나름대로 선정을 5군데 했습니다. 땡땡 뭐 현대 땡땡 뭐 목송 땡땡 뭐 성원 땡땡. 예 땡땡 막 이래가지고 메이저급만 가셨네요. 그렇죠. 저는 메이저급만 갔습니다. 가장 큰 곳만. 네, 큰 곳만 가고 이제 발품을 팔아서 그 회사를 직접 가서 좀 바카스나 이런 좀 음료수 좀 이건 좀 사들고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담당자 인사 담당자님을 만나면 좋은데 또 바쁘셔요 인사 담당자들이 끝끝내 이제 만나고 가면 금상첨화입니다. 근데 바쁘시면은 꼭 이렇게 이제 좀 부탁 좀 드린다고 주변에 이제 한테 인사 담당자 오시면은 꼭 좀 연락을 한번 주시던가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립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게 나왔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자기가 이제 명함 같은 거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자기가 그 취업하기 전이라도 주택관리사 보호해가지고 명함을 파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처음부터 자기를 막 내세우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저거 시간방지네 또 그럴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아직 주택관리사 혼자 오늘 뭐막 들이대네 막 좀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정확히 우리가 영업사원을 한다고 하면 나를 좀 내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그런 식으로 나가도 되는데 주택관리사는 약간 나이가 좀 지긋이 들고 사회에서 약간 2단계 이제 마지막 취업길이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보는 것이 약간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중한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좀 그때 당시에 어렸는데 제가 좀 까불까불해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마이너스.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렇게 해서 제가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봤어. 어떤 양산동의 땡땡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에 면접을 봤는데 그때 쟤를 오락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뭘 했냐면 실수가 양복을 제대로 안 입고 왔고 그냥 이렇게 마이만 걸쳐갔어요. 아파트 면접입니다. 자치관리. 자치관리에서 면접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신문 보고 가셨다는 얘기. 그렇죠. 오락했어요. 면접을. 그러고 갔는데 이제 분명히 그쪽 그 담당자 그 감사님 면접관이 저를 밖으로 나와서 동대표. 그렇죠. 동대표 감사님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밖으로 몰래 나오라 해서 너는 내가 근무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딱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 밖에 나오라 해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아유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바로 연락이 올 줄 알았죠. 저녁에 연락이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녁에 막 긴장했죠. 막 기다리고. 그러셨구나. 아직까지 해도 연락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면접 보고 이제 그 동대표 감사분이 그렇죠. 야 너는 내가 그 취업 시켜줄게. 걱정하지 마 하고 보내니까 그 동안에 저기 있었던 취업의 그 문이 이제 나도 취업을 하는구나 하고 긴장하셨다. 그러죠. 잠도 못 자셨다. 막 심장이 콩닥콩닥 하더라고. 어휴 이걸 어찌해야 될까 이것을 막 관리소장하면 뭐부터 해야 될까 막 이렇게 부푼 꿈을 알았는데 아주 그냥 나 혼자만의 부푼 꿈. 아무 연락이 안 온다. 이제 어찌됐든 그렇게 면접을 봤는데 전혀 연락이 안 와서 진짜 첫 번째 실망감을 가졌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딴 분이 취직을 하셨고 그분이 취직한 원인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그분은 정장 양복 넥타이까지 정확히 착용을 해서 그분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근데 속으로는 모르겠고 어찌됐든 그런 정보가 저한테 들려와서 아 면접 볼 때는 정확히 마이랑 이렇게 정장을 입고 가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이제 처음에 면접할 때 그 그래도 격식을 차리고 그래도 넥타이도 좀 매고 좀 깨끗하게 자기가
좀 나름대로 누가 보더라도 아 깔끔하다. 그렇죠. 그리고 예의도 갖췄다. 그렇죠. 그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상당히 지금 이 주택관리사 직업이 네. 연령대가 있는 제2의 직장이기 때문에 네. 이게 상당히 또 면접관들이 연세가 드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 그 젊은 세대는 굳이 막 많이 있고 막 그게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막 브라인드 면접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아주 과거 시대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옛날 같이 이렇게 딱 정장 입고 정확하게 막 이렇게 예의 범죄를 가리는 것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그 그렇죠. 동대표 분들이 보통 이제 젊으신 분도 뭐 30대 분도 가끔은 있지만 보통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동대표를 많이 하시기 그러죠. 때문에 아직도 7, 80%는 지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파트는 아직도 7, 80%는 아직 그 나이 드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야를 그쪽에다가 놓고 이렇게 면접에 대한 예의 범절도 그렇게 지켜주신 게 참 좋은 팁입니다. 팁 이것은. 네. 그렇게 해서 그나저나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지고 또 위탁회사를 또 많이 다니고 5군데를 다니고 이제 바카스를 저는 저 같은 경우는 2박스 한 박스는 약간 좀 소홀하니까 2박스를 사들고 가는데 위탁회사에서 연락을 한 군데도 안 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뭐 그렇게 갔는데도 연락을 안 할까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이 아는데 위탁회사에는 그런 서류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면접 이력서 서류가. 많이 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그러죠. 무조건 그 합격생이 나오잖아요. 뭐 21기, 22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저같이 이렇게 갑니다. 무조건 가서 의뢰. 이력서를. 그렇죠. 그 코스예요, 코스. 네. 뭐 이렇게 위탁회사 당연히 가야 되고 사랑방침을 봐야 되고 이제 안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본인들 조직적으로 움직인 또 그 기수에서 네. 한 5분들 뜻이 맞는 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네. 다섯이서 그 카톡이나 단톡방 만들어서 네. 정보를 서로 간에 공유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네. 그래갖고 그분들끼리 또 한꺼번에 움직이면 또 파괴력이 또 크잖아요.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조직으로 좀 만들어서 네. 정보가 더 넓어집니다. 혼자보다는. 네. 그럼 훨씬 그러겠네요. 더 활동하기가 좋다. 그렇죠. 그 5분 중에 누구 한 명은 빨리 취업한다. 그러면 그 주위 분들은 시기에 세상이 되지만 그래도 경쟁력이 또 불이 붙죠. 네, 그게 괜찮습니다. 몇 명 모아서 같이 다니. 그렇죠. 그 기수. 네, 기수에서. 기수에서 딱 정예 요원을 모으라 이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 원래 기수를 딱 하면은 회장하고 또 뽑잖아요. 총무하고. 검사, 뭐 총무, 그렇죠. 장관이나 서무 막 이렇게 뽑지. 그렇죠. 거기를 꼭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회장하고 뭐 총무님들은 위탁회사에서 봅니다. 저도 처음에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됐죠? 예,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그게 뭐냐면 금방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이 도움이 된 게 그 위탁회사 그 인사 가잖아요. 그 사장님 대표이사나 이렇게 만나러 갈 때 그 집행부가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얼굴을 하니까 그거 좀 팁이 되더라고요. 그 왕팁이죠, 왕팁. 그것은 왕팁이라고 하겠습니다. 왕팁. 왕팁. 그것을 하면 상당히 취업길이 제일 빠르다. 이제 아예 이제 인맥도 없고, 뭐 혈연도 없고, 뭐 우리 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회장하고 총무, 감사까지 그 타이틀을 빨리 깨차셔라. 무조건 저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자신감. 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저 기수가 14이지만은 누가 뭐 총무 할 사람께 제가 저요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또 총무 일은 열심히 하고 어찌됐든 그렇게 좀 두각을 나와야 된다.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모임에서도 자기 동기 중에서도 그렇죠. 그것도 취업에 좀 빠른 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자기 동기에서도 빨리 내가 뭐 활동하는 거나 그것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14에서도 아니 그 기수 모임에서도 총무 역할 보시지 아시죠? 날짜를 선정하고 어디 모임 날짜 선정하고 장소 선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날 안건이 회비. 나오면은 회비는 당연히 거둬야 되고 안건이 나오면은 서류화로 만들어 줍니다. 서류화. 입으로 한 게 아니라 왜 서류화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관리소장 하면 이 서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연습을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어느 조직의 총무란 것은 관리소장도 그렇잖아요. 크게 넓게 보면 총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 다리에서 집행부하고 다 그렇죠. 그런 것을 또 열심히 하시면 또 소장님들끼리도 이거 잘한다. 소문이 나면은 또 취업길이 훨씬 빠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렇게 가셔가지고 위탁회사에서 갔더니 그렇게 막 서류도 많이 쌓이고 관심도 없고 바깥에서 2박스 갖고 왔는데도 연락도 안 오고. 그렇죠. 그 위탁회사를 또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그런데 활용 방안이 있습니까? 위탁회사가 그러면? 위탁회사가 신입소장을요? 네. 아, 신입소장을 딱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위탁회사에서 타이밍이. 어느 때입니까? 첫 번째는 아파트가 아주 복잡한 아파트죠. 일명 소송 아파트. 소송 아파트. 예, 이제 복잡한 아파트. 고소 고발이 많이 걸려가지고 소장님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연륜이 있거나 그 경험 있는 소장님들이 안 와요. 소식을 다 알고 그 아파트는. 그러면 아파트는 위탁 관리는 15일 이내에 관리소장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자치 관리는 며칠?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관리소장을 꼭 필히 채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시끄러운 아파트에서는 이제 기존의 그 경험 있는 소장님들은 절대 안 오죠. 네. 예. 그러면 가면 고생하니까. 가면 무조건 고생하고 나와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데 초보 소장님들은 아무데나 지금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이든 물이든 가리게 아니라 무조건 경험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이 그 아파트에서는 초보 소장을 원합니다. 그냥 아예 차라리 잘 모르는 소장을 좀 앉혀놔서 시간을 좀 이제 번다 갈까? 그러니까 다시 조용해질 때까지 좀 말 표현이 좀 조금 슬픈 얘기 같아요. 약간 좀 네. 힘들죠. 처음에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거기를. 네. 그게 또 3개월이라도 경험이 되는 거니까 예. 무조건 그런 거서 단맛 쓴맛 가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부르면 지옥이라도 가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옥 아파트라도 가야 됩니다. 나오더라도. 그렇죠. 네. 그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소장님. 뭐냐면 우리 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의무관리 대상이 있잖아요. 150세대 이상. 네. 그게 이제 취업이 잘 이제 우리 그 주택가가 잘 안 되니까 그 밑에 120세대, 80세대 같은데 막 아파트 조그만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경력사로 관리하러 가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 뭐냐면 이런 데가 있죠. 막 해남, 막 타지역. 예. 타지역에 아파트가 나온 데가 신입사원 구하잖아요. 예. 그런 데도 가야 됩니다. 근데 군 단위. 그렇죠. 군 단위. 그런 데도 좋은 데 있죠. 요수, 아파트 순천, 자체는. 네. 막 이렇게 지분 연고지가 광주인데 슬프죠. 가족이가 있는데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런 데를. 그러면 영영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그런데 가서 근무하신 분들이 네. 오히려 뭐 대우다 지방이다 보니까 더 좋은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죠. 좋기도 하고 네. 추후에 광주 오기가 아주 빠릅니다. 예. 그러잖아요. 경험이 거기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이력서 내면 취업하기가 훨씬 빠릅니다. 네,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이 안 가는 거지. 처음에 이제 그냥 멀다 그렇게 해야 그러죠, 귀찮아 그러죠. 하는데 그거마저도 그러죠. 자기가 생각을 잘 해봐가지고 선택할 수 있으면 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죠. 거기를 가서 차분히 기다렸다가 광주로 오고 싶으면 네. 무조건 취업을 하면 다른 시야가 보입니다. 지금 취업을 안 하니까 아주 허무맹탕하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네. 취업을 해놓고 보면 그쪽 세계가 또 보입니다. 다시 보여 새롭게. 네.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일기를 나의만의 그 취업 일기를 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공허한 데에다가 내 취업의 길을 내 스스로 만들어서 딱딱딱 맞춘다는 것은 그러면 취업이 안 돼요.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주택가에서 자격증 따가지고 우리가 그 활동을 하잖아요. 네. 뭐 취미 활동이라 그러죠. 등산, 뭐 어디 볼링, 동호회. 탁구, 그렇죠. 동호회죠. 뭐 어디 이렇게 뭐 축구 이렇게 하고 동호회가 있는데 취업하는데 그런데도 좀 뭐 그런데 가서 같이 그 동호회 활동하면 도움이 됩니까?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동호회에서는 어떤 기회를 얻게 되냐면은 네. 선배 기수하고 친해질 수 있는 단계. 이게 동호회의 가장 매력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탁구라든가 어떤 산악이라든가 이런 그 옛돌답사 이렇게 주택가에서 있는데 네. 그 타이틀은 다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좋아하는 이제 여러 개도 됩니다. 이게 꼭 한 개 뭐 가라는 게 아니라 네. 산악회도 갈 수도 있는 거 시간만 나오면 옛돌답사도 갈 수 있는 거고 뭐시 그 축구 아피아도 갈 수 있는 거고 다 탁구에도 갈 수 있는 거고 다 이렇게 다 가도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다니면은 또 힘드니까 네. 이제 좀 이제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시는 데를 네. 가셔서 두세 가지 정도를 그렇죠, 선택해서 그렇죠. 거기 나가는 것도 선배님들하고 같이 얘기할 기회도 생기고 거기서 그러죠. 또 인프라가 생길 수 있다. 그러죠. 선배들이 이 사람을 참 좋게 봐서 이제 본인 선배들은 또 이렇게 취업의 길을 또 빨리 들어와요.
네. 취업을 어떻게 아파트가 비었다는 것도 알고 데이터도 빨리 알고 있으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렇게 잘 보이면 네. 그 선배들하고 밀착 관계가 돼 있으면 네. 그렇게 그 소장님들하고 신입 소장들하고 얼른 소통을 해서 얼른 그 돌파구를 빨리 얼른 깨찰 수가 있죠. 네. 이게 어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사랑방신문 위탁회사 이런 것보다는 동호회가 제일 낫죠. 좀 더 근접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사람도 친해져 가지고 인과관계도 가지면서 자기가 또 부탁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쪽에서 또 이 사람 괜찮다 그러면 또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게 동호회다. 그렇죠. 요점은 정리를 할게요. 네. 제가 보기에는 단체를 가입해라. 단체? 단체 첫 번째 뭐예요? 기수 모임의 단체. 네. 단체를 의무적으로 가입하잖아요, 거의. 네. 단체에 가입하면 뭐예요? 임직원을 맡아라. 임직원. 네. 또 제가 이거 방송에서 전부 다 저요 해보면 나중에 경선하겠죠. 제 방송만 본 사람만 임직원으로 맡아야 되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동호회에 가입해라 협회, 대한주택가에서 협회, 동호회. 네. 뭐 이야기하자면 떼돌답사, 산악회, 막 이런 큰 단체 있습니다. 투스타, 네. 그리고 뭐 아피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네. 자기가 좋아하는 데는 한 두세 군데는 활동을 하셔라. 네. 그래갖고 얼른 그 선배님들하고 엄청 친해져라 빨리. 그리고 그 단체에 가면 또 그 단체에서 이끄는 분들이 계세요. 그 수장이라고 하죠. 그 수장들하고 얼른 친해져가지고 얼른 시야를 넓히기 바랍니다. 그럼 딱 두 가지 무조건 단체에 가입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사랑방신문 위탁회사보다 네. 제 기준점에는 지금 그러게 지금 주택관리사 하면서 그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장님이 지금 몇 년 하셨죠? 제가 지금 2011년도 자격증 따서 12년도에 취업을 해서 거의 한 지금 8년? 8년째 지금 소장님 하고 계신데 예. 소장님은 지금 아파트를 예. 몇 군데에서 일을 하셨어요? 저는 이동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사무국장까지 네 군데 했구만요, 지금. 아, 그러면 아파트 빼고 아파트만 사무국. 세 군데? 예, 사무국 빼고 아파트만 세 군데. 그 아파트 세 군데 취업하고 퇴직하고 그 이유를 하나씩 얘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 아파트는 좀 적은 아파트였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아파트여서 처음에는 문제 많은 아파트를 가셨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고생하셨겠는데? 그렇죠. 고생을 이제 노가다를 겁나게 뛰고 혼자서 설비 그러잖아요. 거의 그 열악한 아파트는 소장 플러스 설비 겸직이죠. 네. 겸직을 해가지고 소장일도 소리도 모르잖아요. 잘 그때 당시에는 거의 설비 쪽으로만 주민들 이제 막 민원 들어오면 뭐 안전기능 기본 뭐 이렇게 콘센트 그다음 변기 뭐 전체 수도꼭지 막 그 하다못해 뭐 청소기 고장 난 거 막 그렇게 막 운동기 고장 난 거 막 그런 것도 전부 제가 싹 쟤는 좀 그런 장기술이 많습니다. 아, 보기에는 좀 뚱뚱하고 그러게 보이는데 아주 장기술이 많아서 잘 고쳐요. 일명 맥가이버라 가죠. 손기술 좋으신데? 그러죠. 예. 성기술도 좋고 이제 그런 게 상당히 좋아서 이쁨을 많이 받았죠.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한 40살 초반 됐으니까 네, 40대 초반. 네, 그 어르신들이 상당히 저를 이뻐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말만 하면 다 고쳐버리니까요, 본인들은. 아, 그 대단하셨는데요. 네. 그런 것이라도 있었다면 초보자라도 아주 그 이쁨을 받을 수 있다. 어디 아파트 가더라도 그건 상당히 중요한 그 핵심입니다. 그 소장님들이 그 능력. 네. 자기 능력 있잖아요. 네. 자기 능력 중에 뭐예요? 우리 아파트는 유지 관리잖아요. 네. 무조건 고칠 줄 알아야 돼. 뭘 보면 적극적으로 뭐 냉장고가 고장났다 그러면은 아이 그냥 냉장고 회사에 불러줘. 그게 아니라 딱 냉장고를 들어가고 뭐가 고장났는지 불인지 다시 껐다 꼈다 하고 아 이거 혼자서 막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최대한 안 되면 이것은 아 이거 AS에 딱 보내십시오. 이게 소장의 마인드지. 민원이 만약에 냉장고 안 나오라 하면 아 그것은 삼성 뭐뭐뭐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거보다는 저는 직접 다 민원이 오면 각각 세대를 다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 띵동띵동 하면서 예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아 이것은 제 실력으로 안 되니까 이것은 AS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1개부터 100개까지 쌓이면 민심의 군중의 심리를 얻게 됩니다. 아 이 소장은 엄청 야, 좋으신 말씀. 예 이게 아주 이게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이 아파트에서 전화 오면 우리 과장님하고 전기 주임이 있지만은 네. 제가 먼저 가버려요. 과장님 뭐 바쁘시면 제가 먼저 갈게요. 가서 또 어르신들 뭐 컴퓨터고 뭐고 전부 막 제 나름대로는 싹 고쳐버리죠. 네. 근데 그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도 적은 아파트다 보니까 소장님이 막 그 열악한 아파트 가서도 소장님이 맥가이버처럼 활동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으셨다. 그러죠. 그래서 몇 년 하셨는데? 그 2년 했죠. 예, 아, 상당히 하셨는데 열악한 곳. 막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2년 했습니다. 아. 왜냐면 변기
한마디로 똥까지 풀면서 했습니다. 저는. 여기 변기까지 고쳐야죠. 고쳐보면 또 그 어르신 좋아하고 나중에 그 어르신 저희 한 표가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 주택가자 자격증을 따고 너무나 와닿는 얘기 같아요. 이 지금 경험적인 얘기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만두시게 됐는데 이제 더 좋은 데가 있어서 그만두셨겠죠? 그렇죠. 네, 저도 제 나름대로 나이가 젊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아파트 첫 물을 받아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정보망이 생기니까 네. 또 다른 데서 또 오라고 해서 네. 또 땡땡 뭐 북구 쪽에 있는 아파트를 갔는데 네. 거기서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게 노후화된 아파트니까 25년 정도 돼버리면 상당히 일이 많거든요. 네. 진짜 노후화된 아파트하고 저하고 또 맞는 게 네. 제가 노후화되면 또 고장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또 고치기 시작한 거죠. 막 들어가자마자 또 설비고 뭐고 내가 갈란다. 무조건 전투적으로 가서 막 흙도 뭐 시멘트도 이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게 좀 전투적으로 해야 됩니다, 소장님들은. 그래가지고 그쪽 아파트 두 번째에서 또 세 번째는 더 좋은 아파트 있어 가셨겠죠? 세 번째는 이 정도가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러죠. 제 나름대로 14의 기수에서도 소문이 나고 열성적으로 한다고.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아니, 그 소문이 제가 봐도 소문 많이 났어요. 지금도 유명하셔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강주시에 이제 시장님이 콜을 하시더라고요. 사무국장 자리가 있는데 한번 올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오면 어쩔까 이것을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잖아요. 또 거기서 소장만 하다가 이것도 다른 일인데 이거 어쩔까 오면 막 그러다가 그래도 강주시장님이 막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제가 거기를 취업을 하게 됐죠. 그 시에서 이제 사무국장님으로 근무를 하셔가지고 네. 많은 강주시에 대한 이제 우리 주택관리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오셨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로 나오게 됐어요. 네. 그 아파트는 어떻게 취업을 하셨어요? 지금 아파트는 이제 강주 사무국장까지 하면은 네, 좀 어느 정도 명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 위탁회사에서 이제 약간 이제 그래 콜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취업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그냥 그 정도까지 위치를 올라가 버리면 보이지 않는 그런 인맥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파트로 바로 저는 오게 된 거죠. 네, 이 아파트는 상당히 큰 단지예요. 그렇죠. 500세대가 넘기 때문에 네, 큰 단지고 뭐 기사님도 두 분 계시고, 그렇죠. 경리분도 계시고, 그렇죠. 다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우리 아파트 큰 단지의 기반이 딱 되는 우리들이 그렇죠. 중대형급 아파트. 그렇죠. 이게 참 안정적인 아파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000세대 이상 가버리면 직원이 많이 있어도 약간 좀 소장님들이 이제 정치적으로는 힘듭니다. 저는 1000세대 이상은 아직 안 갔지만은 1000세대 이상은 정치적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500세대 이상까지는 약간 그래도 그 좀 정치도 하겠지만은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소장님들이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으로 200~300세대가 어떻게 보면 일하기가 좋죠. 200~300세대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소장님들이 더 부지런해야 돼. 겁나게. 아, 몸으로. 네. 몸으로 부지런해야 되고 이제 500세대 정도 돼버리면 몸은 좀 안 부지런해도 되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 500세 이상 해가지고 무조건 소리만 한다. 그거 안 됩니다. 무조건 소장은 필드에서 자주 보이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뭔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취업을 지금 현재 이렇게 좋은 아파트 사고 계신데 내가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인터뷰하는 공간이 도서시잖아요. 도서시 환경도 좋고 뭐 여기는 없는 게 없네요. 아파트가 참 깔끔하고 그렇죠. 평수도 상당히 뭐 30평형 정도 되는 그렇죠, 좋은 그래. 아파트고 그렇죠. 이 강주시에서 상당히 이 지구를 참 그 좋은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그 동안에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장님 뭐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고생도 하시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아파트도 관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죠. 이게 나의 그 경험인데 이제 과거부터 저는 이렇게 되니까 좀 그 그래프로 따지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미약했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하나하나씩. 그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도 감사하지만은 저도 노력을 했다. 충분히 노력을 한 자에게만 행운이 온다. 그건 정확한 겁니다. 노력도 안 하고 아니 다들 노력하겠지만 그 노력의 기준점이 주위에서 봐서 주위에서 봐야지 본인 스스로만 노력한다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주위에서 참 저 사람 노력한다는 그 평가를 받아야지 본인 스스로 난 할 만큼 했는데 그것은 이제 자만심 이제 그렇게 되고 주위에서도 느낄 수 있게끔 노력을 충분히 나의 가치를 올려라. 주택관리사로서
수백 명의 주택관리사가 있습니다. 지금 700 몇 명이 지금 협회 쪽에 가입이 됐는데 거기서 광주시 지역. 그렇죠, 그렇죠. 의무단지로 해서 협회에 가입돼 있는데 네. 거기서 카멜레온 같은 색깔을 꼭 가져야 됩니다. 뭔 자기 말이냐? 색깔? 그렇죠. 카멜레온 같이 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빨주, 노초, 파란, 뭐 박경주란 무슨 색이냐? 네. 그러면 뭐 파란색. 딱 그런 것처럼 인식이 딱 매겨진 사람이 돼야지 그냥 물에 뒤에 물 타는데 술에 술 타는데 하면 안 된다. 이제 좀 그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네. 나름대로는 되겠지만은 네. 그래도 좀 이왕 좀 이 길을 걸었으면은 어느 색깔은 좀 내줘야지 좀 제가 봐도 앞으로 차후에 더 좋은 아파트를 이제 뭐 또 있잖아요. 뭐 LH하고 뭐 임대 그런 있는데 그쪽으로 빨리 열릴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임직원 그 입주자 대표이나 주민들도 그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너무 좀 뭐랄까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소장은 좀 그러면 안 되고 앞에서는 좋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확한 자기 선이 보이게끔은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래도 어떤 색깔을 탁 띄면은 남들이 쉽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인정을 하기가 쉽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저 그렇게 일을 하면 잘 태가 안 나니까 그렇죠. 그것도 자기한테는 그 좋은 게 아니다. 색깔을 내라는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묻혀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냥 소장이기 때문에 길장이 되면 장은 절대 묻어가는 게 아닙니다. 에? 누구 막 따라가고 막 가는 게 아니라 장은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끌어. 네. 그 소장님 네. 오늘 취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그 개인적인 얘기, 아니면 경험이나 이런 거를 정말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오늘 해주셨다. 형식적인 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막 새겨들어야 될 그런 얘기를 오늘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